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당신이 경쟁해야만 하는 과학적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스탠포드 앤드류 버만 교수님이 말하는 최악의 도파민 수치 상승은 모두에게 보상을 주는 거래요.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유치원에서 애들 그냥 다 잘했다고 이런 상 저런 상 주면서 한 명도 이제 패배자를 안 만들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사실은 별로 안 좋은 거라는 거지. 이런 보상은 도파민 곡선을 평평하게 만든다고 합니다. 동기부여 자체를 없애게 된대요. 왜냐면 내가 일을 열심히 안 해도 그냥 보상이 똑같으니까 저 열심히 한 친구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와야 사람들이 해볼 만한데,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성취감이 안 생기겠지 당연히. 그래서 학교에는 전교 1등이 있고 전교 꼴등이 있어야 되는 거야. 그래서 이런 경쟁 사회에서,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보면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은 무슨 모두 다 1등이다 뭐 이런 식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,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위선을 떠는 경우가 되게 많죠. 그 나중에 자기 자식만 더 잘되게 하는 행위를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준다든지, 그래서 겉으로 착해 보이는 사람들 전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, 그런 사상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 별로고, 철저하게 더 나은 서비스, 고급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더 좋게 보는 이유가 제가 거기 있어요. 그러니까 회사 생활도 철저하게 능력제로 하는 걸 좋아하고, 그런 이유가 결국에는 그 회사가 발전하기도 하고 그 경쟁을 통해서 저 사람보다 잘하고 싶어서 동기부여 자체를 어떻게든 만든다라는 거지.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경쟁에서 이기면 이긴 사람들은 너무 행복한 거지.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경쟁에서 진 사람들은 그러면 쓰레기냐,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, 애초에 여러분들 어떤 계급에 가든 경쟁은 다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능한 사람들끼리도 경쟁이 다 있다는 얘기죠. 그 사이에서 서로 치고받고 해요. 근데 애초에 그런 부류에서 노는 것보다는 나는 차라리 내가 능력이 좋아서 그런 사람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. 그러니까 연봉 뭐 100만원 200만원에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사실 좀 역겹거든 나는. 그냥 압도적으로 잘하면 저런 애들보다 몇 천만원 더 많이 받고, 그리고 저런 이상한 정치 싸움에 안 껴도 내가 먹고 사는데 하등 지장이 없어야 돼. 그러니까 내가 회사 생활을 병특 때문에 한 거지, 그때 할 때도 정치 싸움이 되게 은근히 많더라고. 그래서 나는 그게 좀 역겨웠어. 그러니까 막, 근데 내가 프리랜서 할 때 그냥 내가 하는 만큼 하고, 그리고 거기 회사 사장이 나한테 갑질하려 그러면, 예를 들어서 저 그냥 여기 추가 계약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내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, 이런 게 맞잖아. 근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.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막 사회성 떨어지는 것처럼 보더라고. 근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남은 게 뭔데? 나는 되게 만족하면서 살아 내 인생에. 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산 게 되게 만족스럽거든 지금까지도. 그래서 계약 안 하면 딴 데 가면 되지. 다른 일 하면 되지. 일 차고 넘치는데 능력 좋으면 그게 좋은 거야. 그래서 경쟁에서 항상 이기는 게 좋다고요. 개발자들 사이에서 서로 막 피 튀기게 경쟁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, 그냥 열심히 잘 꾸준히 쌓아온 사람들이 그 누가 봐도 빛이 나요. 여러분들이 면접관을 안 해보시면 모르는데, 면접관이 돼보면 와, 이 친구랑 이 친구 차이가 너무 나는 게 보여. 열심히 한 친구들은 그게 보인다. 여러분들이 막 하는 거 다 못 알아봐질 것 같잖아. 안 그래요. 대화하다 보면 좀 이력서는 허접하게 쓰더라도 대화하다 보면은 이 친구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설프게 하진 않았구나 하는 친구들은 다 보이더라고. 물론 이제 그 뽑는 사람도 또 똑똑해야 되겠지. 근데 이미 우리는 3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, 사실은 경쟁의 승리가, 우리가 태어났다는 걸로 이미 사실은 경쟁의 승리를 맛보고 자란 거거든. 그 나머지 2억 9,999의 그 정자들은 이제 빠이빠이 짜이찐 했겠지. 근데 그런 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. 그러니까 자연에서의 경쟁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, 그 과정에서 인간은 그래도 똑똑하니까 질투라는 감정을 하나의 여론몰이를 활용을 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만들었고, 그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그 지식인들 죽이고,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 하는 애들도 다 그 지식인들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지식인들 싹 다 죽이고, 그러니까 더 거지가 됐잖아요. 지금까지도 거지로 살잖아.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? 이유가 있는 거야. 그러니까 그런 지식인들 죽이고 죽창으로 찌르고 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여도 장기적으로 안 좋다고요.
오히려 미국 봐봐요. 천조국이란 얘기 들으면서 물론 이제 너무 극자본주의라 막 총기 사건이나 이런 부분도 너무 문제가 있어. 규제를 해야 되는데 로비가 합법이다 보니까 걔네들이 좀 정치 세력에 돈을 많이 주니까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도, 그러면은 여러분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이 아직도 그래도 많이 좋은 북한 가서 살래요? 아니면 쿠바 같은 나라 가서 살래요? 인터넷도 뭐 와이파이 존, 막 퍼블릭 존에서밖에 안 되고 막 이런 데서 살래요? 아니면 미국에서 살래요? 한다면 나는 미국에서 살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런 거야.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하나의 어떤 그 자본주의 단점만 부각시켜가지고 여기는 빈부격차가 심하잖아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.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이념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아르헨티나, 뭐 아르헨티나 아니고 그 베네수엘라 뭐 쿠바 뭐 북한 뭐 이런 나라들 가서 산다고 하면 나는 말리지 않겠어. 그런 데가 더 크게 봤을 땐 더 안 좋지 않아요? 이런 도파민 보상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일을 적게 해도 보상을 똑같이 주니까, 공산주의는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눠 먹자고 하는 게 기본 마인드인데 북한에서도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하니까 북한 사람들조차 국산을 안 좋아해요. 왜? 보상을 똑같이 주니까. 그러니까 그 대충 일하는 거지. 근데 한국에서는 내가 옆집보다 제품을 더 잘 만들어야, 옆 경쟁자보다 잘 만들어야 먹고 살 수가 있잖아. 그리고 내가 그 경쟁에서 이겨야 독식을 할 수 있잖아. 승자 독식 이러면서 되게 안 좋은 얘기 만들면서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문제가, 그 실제로 현실을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빠질 게 뭔데, 좋은 제품, 경쟁이라는 건 좋은 제품이 더 나올 확률이 높아지죠. 삼성과 애플이 경쟁하면서 양쪽 다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높은 수준의 스마트폰을 매해마다 엄청나게 발전하는 스마트폰을 쓸 수가 있고, 그리고 그 기업들이 경쟁하면서 돈을 뺏고 아니면은 더 뭐 뜯기기도 하고 이러면서, 이런 경쟁을 통해서 사실은 더 우리의 삶이 풍족해진다고 생각하거든. 플랫폼들도 더 발전하고.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된 것도 결국에는 그 이런 플랫폼들이 경쟁하기 때문에 발전을 한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 메커니즘을 깨트리려고 하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망한 거예요. 그런 이상을 지금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막 그 누구지? 아무튼 여러 이렇게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이미 끝난 게임이야.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맞다는 건. 그리고 복지 외치는데 우리나라 의료보험 동날 정도로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정말 훌륭하고요.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의료도 되게 중요하고 뭐 주거도 중요하고, 그런데 주거 같은 경우는 제가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누구는 뭐 진짜 막 비 오면 떠내려가는 집 주고, 누구는 진짜 막 그 대동강 뷰 되게 예쁜 뷰 주고, 이런 게 완전 주택이란 게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허울 좋은, 그러니까 빛 좋은 개살구처럼 그냥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누군가는 또 그 안에서 차등 대우를 받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니까.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그런 사회가 좋다고 하는 거지 실제로 그런 사회는 이미 근현대사에서 이미 정리가 끝났어요. 그래서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은 그렇게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지금 막 풍족하게 사는 나라가 없죠. 예전에 뭐 동독 서독도 마찬가지로 양쪽 차이가 엄청 심했지만, 그 동유럽 쪽에 이렇게 여행 가보면 아시겠지만 서유럽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못 살고, 좀 물가가 싸서 우리는 좋지만, 여행 갈 땐 좋지만 실제로는 조금 좀 약간 비교적 분위기가 좀 암울한 느낌이 있죠. 경제력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이 경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. 그러면 이거를 그냥 포기하고 내가 못 살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한번 싸워보자. 한번 어차피 죽을 각오로 한번 싸워보세요. 사실 뭐 우울해지고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이게 되게 오래 지속되면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인 마인드밖에 안 생긴단 말이야. 근데 뭐래도 한번 싸워보고 내가 패배하면, 패배해서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거든. 근데 내가 주변에 요새 40대 넘는 분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. 자기가 열심히 회사 생활했는데 인정을 생각보다 못 받는다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, 저는 이제 저희 엄마가 졸라 억세거든요, 성격이. 이렇게 여장부. 그래서 내가 엄마랑 성격이 좀 비슷한 게 있거든. 그러니까 성격이 좀 이렇게, 그러니까 우리 엄마를 보고 배운 것 같아. 어렸을 때부터 우여곡절이 많으셨는데,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막 돈 욕심도 별로 없고 막 그렇게 해서 엄마가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일하면서 막 따질 거 따지고 막 이러다 이런 성격이야. 좀 근데 그 아빠가 좀 답답했지 옛날에는. 근데 아빠 되게 똑똑하시긴 하거든. 근데 돈 욕심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거야. 그렇게
좀 말하면 속상하니까 말을 안 하겠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집이 힘들고 그랬는데, 그런 거 보면서 느낀 게, 뭐래도 얘기해보면은, 얘기하고 따지기라도 해보면 나중에 문제는 안 생기더라고. 그러니까 내가 후회는 없더라고. 근데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는 좀 후회가 있더라고. 가만히 있고. 그러니까 뭐든 해보는 게 좋고,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뭐 가끔은 필요하겠지. 인간은 계속 일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는 아니지만, 근데 뭔가 꾸준히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큰일 나진 않아요. 그리고 어차피 지금은 패배를 선택하고 있는 거잖아. 그런 패배를 선택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어떤 트라이를 많이 해보는 게 훨씬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. 어차피 망한 인생, 어차피 더 망할 수가 없어. 그러면, 오케이, 지금 뭐라도 해보고 망하는 게, 뭔가 두들겨 맞아보고 망한 게 훨씬 배우는 게 많고, 상처가 많아질 것 같잖아요. 오히려 별로 시도를 안 해봐서, 어설프게 상처받을 때가 상처가 크고, 그냥 많이 두들겨 맞으면 우리 몸은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요. 우리 몸의 이 시스템은 그렇게 약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, 뭐래도 해보고 망하면 그래도 배우는 게 있고,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망하잖아요. 그러면은 사람이 빡쳐서라도 뭐 하게 돼. 그런 게 있어. 오히려 어설프게 그냥 너무 순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. 그래서 애기들 막 다 상주고 이런 거 문제야. 철저하게 승자와 패배자를 만들고, 서양에서 이제 그 훌륭한 부모들이 애들이랑 달리기 이런 거 하잖아. 그러면 애들한테, 우리나라 부모들은 애기한테 져주고 그러잖아. 절대 안 져줘. 졸라 뛰어. 인간과 어른과 너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나을 수 있죠. 그래서 철저하게 짓밟아줘야 돼. 근데 그게 애들이 순간적으로 울고 슬프지만, 되게 명확하게 차이를 알게 되면서, 아, 내가 어른과 이런 차이가 있구나. 그럼 나도 내가 뭔가 부족한 걸 해야 되지.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. 계속 패배한다고 사람들이 계속 끝나진 않아요.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패배하는 느낌을 많이 맛보고, 그게 그렇게 해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에 학습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우리도 지금 조금 늦었지만, 그쵸? 우리가 20대, 30대지만, 여러분들 좀 더 정신 차리고 하셨으면 좋겠어요. 어차피 인생 죽으면 끝이야. 그 마인드 갖고 해봐. 독하게 마음 먹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